네,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과 함께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역시 지금 실적 시즌에 이제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네. 구글이 바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뭐 엄청난 급등을 했고 지수를 팍팍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시가총액이 3위라고 하죠. 예. 시가총액이 3위라는 뜻은 1위는 이제 애플 컴퓨터, 그리고 2위는 엑슨모빌, 3위가 글쎄요, 뭐 구글이라는 어떤 인터넷 기업이 3위를 차지했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는 회사가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어떤 위상은 계속적으로 날로 올라가고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도 뭐 네이버라는 어떤 굿즈의 기업이 있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구글의 어떤 이런 상승세는 아무래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 속에서 구글과 관련된 종목들, 인터넷과 관련된 종목들,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시장에서 주도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기업들의 실적 호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정치적인 변수 이제는 뭐 해결이 되었지만 이런 어떤 변수 때문에 GDP 성장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해에 두 번 남을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는 지연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 3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지연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속에서 아무래도 좀 안도 랠리가 좀 펼쳐졌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러한 내용들 속에 기업들의 실적 호전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 지연 이러한 등등의 내용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유럽 증시라든지 그리고 특히 인도 증시가 최근에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이었나요?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불협화음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인도 증시가 52주 신고가를 또 갈아치우면서 이런 어떤 그 신흥국 증시, 이머징 마켓에서 조금씩 훈풍이 좀 불고 있구나라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물론 예견이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여태까지 기업 실적들 발표하는 걸 보면은 토대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는 뉴욕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도 많이 빠진다고 하기보다는 그 수준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구글 먼저 안 볼 수가 없겠죠. 보도록 하겠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13.8%. 그러니까 시가총액 3위 기업이 이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점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포스코라든 현대차라는 기업이 이렇게 13%가 올랐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수가 얼마만큼 올랐겠습니까? 많이 올랐겠죠.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고요. $1,000도 돌파가 되었습니다. 아주 뭐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와 함께 관련주도 한번 볼까요? 관련주도 본다면 나스닥에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구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두닷컴, 세 번째로는 아마존, 네 번째로는 페이스북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전자상거래 기업이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바이두닷컴은 중국 기업이죠. 중국의 검색 엔진 어떤 기업인데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컨텐츠에 대한 기업, 이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인도 증시 볼까요? 인도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2.29% 오름세를 보이면서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봉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 이후 2010년 말 이후로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물론 글쎄요, 뭐 사뭇 우리나라와 좀 다른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머징 마켓, 신흥국 증시라는 어떤 그 차원에서 본다면 인도 증시가 오름세를 보인다는 거 우리에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시각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글로벌 증시 뭐 나쁜 거 하나 없이 좋은 점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미국 증시에서 단연화도 구글이었고요. 이제 굴뚝 없는 공장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 국내 증시의 단연화두는 코스피 2050 돌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익 매물이 또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지만서도 외국은 어느 정도 방어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또 위안도 삼고는 있는데요. 향후로는 참
궁금합니다. 예. 글쎄요, 뭐 저도 또한 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사는 거 멈추겠지, 이제는 매도로 바뀌겠지라는 어떤 그 예견들보다는 이런 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면서 그거에 대해 발맞추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기록적으로 환매 압력으로 인해서 기관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여기서 기관의 매도가 좀 멈추고 여기서 조금이나마 이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단숨에 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50과 2200 사이에는 호가 공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도움이 조금만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숨에 2100, 2200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년간의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가만히 보니까 조선주 그리고 조선주와 그 자동차주에서 매물이 조금 쏟아져 나오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매도가 한 번 또 출회가 되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냥 무조건 오를 거야라는 어떤 생각들보다는 잠시나마 오를 수는 있겠는, 잠시나마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전략을 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지금 원화 강세가 너무나 지금 외국인의 어떤 매수라는 뉴스에 가로막혀서 원화 강세의 어떤 이런 내용들이 아직 뉴스로 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원 달러 환율이 지금 너무나도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106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러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의 어떤 흐름들도 원화 강세의 어떤 수혜주냐 피해주냐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조금 낙폭과대주 위주로 조금이나마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게임주들인데 게임주들이 한 5%, 7%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런지 이번 주에 그렇다면 이어지려면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기간의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낙폭과대 코스닥주 좀 반등이 좀 나오는데 기간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을 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볼 텐데요. 네. 삼성중공업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직까지 추세는 무너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230억, 외국인의 230억 정도의 매도가 흘러나오면서 은봉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가 되었다. 이것이 글쎄요, 뭐 단순한 차익 실현 매물이냐 아니면 추세가 또 꺾일 수 있을 어떤 흐름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번 주에 어떤 판가름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해서 마냥 매수보다는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시고 나서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 마찬가지로 현대차도 마찬가지거든요. 현대차도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은봉이 길게 발생이 됐습니다. 네. 물론 환율의 영향도 있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도 껴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현대차도 같은 맥락으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컴투스 볼까요? 컴투스 그동안 뭐 어마어마하게 빠진 종목입니다. 지금은 코스닥에서 게임주 하면은 뭐 거의 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종목들인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이나마 반등이 나왔다는 점이죠. 근데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으려냐 아니면 그냥 반발 매수로 끝나느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 어떤 매물이 계속 쏟아지는지,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반발 매수 계속 기가 매수와 함께 이어질 수 있을런지, 그게 판가름하는 것이 이번 주에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 오랜만에요. 이 미국과 한국 증시 간의 공통분모 한번 좀 찾아볼까요? 예. 오늘은 브랜드 입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 부유한 생활을 좀 이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소황제라고 해서 좀 소황제라고 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는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런 하나만 나와서 잘 키워줘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 달라는 거 다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그런 소황제 어떤 그런 수식어도 있듯이 이런 어떤 내용들 속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뭐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신고가입니다.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가만히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스타벅스가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일단 점포수가 늘어나고 있고 판매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상승세는 뭐 중국에 기인된 것이 가장 크다라는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렇게 그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견주어 본다면 브랜드를 선호하는 중국 사람들을 하여금 어떤 브랜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가져보는 것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오리온도 있고요, 빙그레도 있고, 메일유업도 있고 이런 어떤 음식료품의 어떤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메일유업, 그러니까 그 분유 시장에서 좀 선점을 하고 있는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도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 중국 사람들의 입지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어떤 분유의 어떤 강점을 지닌 메일유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공통 분모는 중국 사람들의 선호하는 브랜드 입지가 좀 굳건히 좀 갖춰져 있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온, 뭐 메일유업, 그다음에 빙그레 등과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서 궁금하군요. 지도록 하겠는데요. 스타벅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뭐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스타벅스가 뭐 여러 가지 뭐 자국 내에서 커피가 많이 팔려서 그것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중국 시장에서 어떤 성장 동력 이런 것도 물론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메일유업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고 나서 그래서 조금씩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비단 메일유업뿐만이 아니라 빙그레든지 오리온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중국 내에 어떤 선점을 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타벅스를 토대로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올려가고 있는 메일유업, 이 한미 증시 공통 분모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